본인이 늘 하던 일은 실수 없이 잘하는데 팀에서 급히 필요한 일을 맡기면 그걸 왜 제가 해야 하죠?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업무에 선을 긋는 팀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한 신임 팀장이 팀 내 한 팀원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팀원과의 갈등 저도 겪어본 적이 있고 팀장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인데요. 제가 만난 이 팀장은 최근 회사의 팀장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서 새롭게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팀에는 이전 팀장 때부터 함께 근무해온 팀원이 한 명 있었고 새롭게 다른 회사에서 온 경력직 한 명, 그리고 신입사원 한 명, 이렇게 총 3명의 팀원을 이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된 지 몇 달 만에 그 팀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팀원과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팀원은 오랫동안 그 팀에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팀의 실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누구님 이것도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을 때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라고 선을 긋고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 새로운 2명의 직원은 아직 실무에 미숙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팀에 필요한 일에 대해 요청하면 너일 내일 할 거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업무에 있어 명확한 선을 긋는 기존 직원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인데요. 그래도 본인 일은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게 좋을지, 아님 면담을 해보면서 팀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설득해보는 게 좋은지, 혹은 그 직원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강제로 할당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명의 팀원과 팀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팀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실무는 조금 미숙하지만 태도가 좋은 친구를 빨리 키우는 게 좋을지, 아님 실무를 잘하는 기존 직원을 잘 달래가며 운영하는 게 좋을지, 게다가 몇 달 뒤에는 팀장으로서 처음으로 이 3명의 팀원들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팀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구를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고 평가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일을 잘한다, 좋은 동료에 대한 기준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팀워크나 과정에 상관없이 본인 일만 잘하고 결과만 좋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조직은 팀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조직은 절대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높은 고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에서는 연말평가 때 팀장이 직접 팀원들의 1년간 출퇴근 기록을 엑셀로 정리한 후 근무 시간을 평가에 반영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팀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지, 어떤 팀원에게 좋은 평가를 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함께 일할 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일 잘하는 팀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그 기준에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태도와 같은 정성적인 기준과 실제 업무 성과나 퍼포먼스와 같은 정량적인 기준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함께 일할 팀원의 기준을 설정할 때 다음 2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제가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을 진행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팀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팀원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 이처럼 팀원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나는 어떤 팀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이 단계는 나와 함께 일할 팀원의 필수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단계인데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yes, no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팀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보다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은 팀원으로 질문을 바꿔 생각해보면 더 쉽게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팀장이 되어 팀원을 선발할 기회가 있다면 팀에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조건을 저와 함께 일할 팀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팀에 필요한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팀원이 함께 일함에 있어 팀에 필요한 일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 팀원은 팀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만 부여하는 동시에 저 역시 그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만 드리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은 팀원의 필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팀원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
팀원의 필수 조건, 즉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의 기준이 명확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팀원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성과를 만들어내는 팀원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은데요. 이 성과를 만들어낸다에 대해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본다면 첫 번째, 합의된 기한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두 번째, 그 결과물이 팀의 목표 달성에 더 크게 기여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로 팀의 목표 달성에 더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높은 평가를 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팀에 함께하는 팀원은 팀에 필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팀원은 팀의 중요한 일에서 배제하고 나 또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만 투자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팀원 중 주어진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기한 내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이 팀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주겠다. 대기업에서는 구성원의 평가를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적 평가에서는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구성원은 성과급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반면 역량 평가는 리더십과 성장 가능성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이 결과는 구성원의 승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역량평가는 해당 직원이 향후 더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을 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구성원이 가진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요구하는 필수 조건으로 설정했을 때 더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팀원의 퍼포먼스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수록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은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팀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팀원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해졌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팀원들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팀원이 같은 기준을 공유하고 있을 때 서로 그 기준에 맞춰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팀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먼저 함께 일할 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